위대한 성과는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로버트 마우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위대한 성과는 소소한 일들이 모여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다. 빈센트 반 고. 큰 일을 해내는 최고의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심리학과 의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병이 걸리고 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심리학자로서 나는 항상 그 반대편의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10파운드를 줄이는데 성공한 사람이 그 상태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다. 수년 동안 외롭게 지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랑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에게 그런 행복을 안겨다 준 것은 무엇인지 호기심이 생겼다. 어떤 기업이 50년 동안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인간의 삶에 이런 식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늘 알고 싶었다. 그래서 심리학자라서 줄곧 내 호기심을 붙들고 있던 질문은 다음 두 가지였다.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성공을 유지하는가? 물론 성공한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성공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자로서 22년 동안 일해 오면서 나는 많은 고객들이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순한 원칙들을 적용했다. 그 원칙을 통해 그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계속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으며 한번 시작한 운동은 습관으로 장착시켰고 여러 가지 중독에서도 벗어났다.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후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갔고 정신없이 바쁠 때도 허둥대지 않고 자신의 일을 체계화할 수 있었고 자신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이어갔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를 지속시키고자 원한다면 내가 소개할 방법을 적용해 보길 바란다. 이 방법은 성공한 기업들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적용돼 온 방식이며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는 일반인들도 매일 사용하는 전략이다.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이 전략은 자연스럽고 또 우아하기까지 하여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이 책을 읽는 당신과 이 비밀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줄리를 만나보자. 줄리는 시선을 떨군 채 검사실에 앉아 있었다. 고혈압과 피로 때문에 UCLA 의료센터를 찾아왔지만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와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줄리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이혼녀였고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약간의 우울증이 있으며 하루하루 삶에 짓눌려 있었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일도 겨우 해내고 있었으며 몸무게는 정상보다 30파운드, 약 13.6kg가 더 나갔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녀를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심각한 우울증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었다. 줄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그는 질병과 절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곤두박질할 것이 분명했다. 심리치료 요법에서 쓰이는 수십 통의 알약을 쓰지 않고도 줄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 자주 언급된 것처럼 그것은 운동이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그녀의 건강 문제를 개선시키고 힘든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줄 것이고 원기를 복돋을 것이다. 옛날 같았으면 나는 돈도 안 들고 확실하기까지 한 이 방법을 열정 가득 차 권유했을 것이다. 조깅하세요. 자전거도 타시고 에어로빅도 비디오도 빌리시고요. 점심 식사 후 휴식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시고 필요하면 1시간 일찍 일어나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5번은 건강을 위해 투자하세요. 하지만 줄리 눈밑에 다크서클을 보자 그럴 마음이 사라졌다. 운동하라고 말해준 환자에게 좋기 수백 명은 됐지만 극소수만이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노력까지 필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여태껏 안락했던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환자들 대부분은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여기 앉아 있는 줄리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 위해 임에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었다. 아마도 저녁마다 소파에 앉아 30분 정도 쉬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그녀에게 내가 운동하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했다. 저더러 운동할 시간을 내라고요? 제 상황이 어떤지 전혀 이해 못하시는군요. 의사로서 자신의 조언에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도 속상한 일이다. 이런 상황을 자주 겪다 보면 차츰 냉소적으로 변해간다. 젊은 의사들도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불행한 상황을 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변화를 원할 때 대개 혁신 전략을 먼저 떠올린다. 사람들은 혁신을 창조적인 파괴의 한 유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혁신이란 아주 격렬한 변화의 과정이다. 이상적인 경우 혁신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극적인 방향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다. 혁신은 빠르고 거대하고 격렬하게 일어나기에 아주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혁신이란 기술 개발을 위해 엄청난 투자와 같은 긍정적 전략과 함께 대량 해고 같은 고통스러운 전략까지 포함한 것이다. 삶의 변화에 직면했을 때 혁신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이런 개념에 익숙하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혁신 전략을 사용하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다이어트를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단번에 끊는 것.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격한 금당 증상을 참아내는 것. 빚을 청산하기 위해 궁핍한 생활에 돌입하는 것. 수줍음을 없애기 위해 모험적인 사교 클럽에 가입하는 것. 줄리에게 혁신을 적용해보자. 만약 줄리가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빠르고 강력한 혁신 전략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녀는 아주 과격한 운동 프로그램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너무 많은 것이 요구된다. 줄리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이상 뜀박질에서 심박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정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며 운동 초기에 일어나는 근육통을 견뎌야 할 것이고 새 옷도 신발도 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줄리는 이 프로그램의 고통스러운 초기 단계를 지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 때때로의 혁신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언급한 극적인 방식을 통해 성공적인 변화의 즉각적인 효과를 경험한 기억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고 그 후 다시 흡연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혁신의 갈채를 보낸다. 단, 혁신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이 말이다. 동전을 뒤집듯 삶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만을 유일한 전략으로 믿는 나머지 좌절하고 마는 것은 나는 수없이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위험이나 문제점을 모른 척 해오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이는 단번에 해결하려고만 한다. 교육 수준이 높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혁신을 시도한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집중적인 다이어트 실패로 돌아가고 연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파리 여행과 같은 값비싼 일을 꾸미고도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게 바로 혁신의 문제점이다. 단기간에 성공을 움켜쥐어도 처음에 열정이 식어버리면 옛날 방식에 돌아가는 일이 너무 잦은 것이다. 혁신은 경사가 급한 언덕을 향해 돌진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상에 닿기 전에 동력을 떨어뜨리고 급격하게 시작한 것만큼 빨리 포기한다. 이런 혁신을 대체할 수는 다른 방법이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전혀 다른 전략이다. 아주 부드럽게 언덕을 올라가는 방법으로 언제 정상에 올랐는지 눈치채지도 못한다. 협상하기에도 유리하고 발걸음도 가볍다. 필요한 것은 단지 앞을 향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밖에 없다. 변화를 위한 대안적인 전략의 이름은 스몰 스텝 전략이다. 스몰 스텝은 익숙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고대 격언에서 비롯되었다. 도덕경의 저자인 노자는 설리길을 걷는 것도 반드시 한 걸음 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말했다.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스몰 스텝 전략은
대공황기 미국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1940년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넘어갔을 때 미국의 지도자들은 연합군과 군사 장비를 긴급하게 지원해야 했다. 그들은 미군을 가능한 빨리 파병해야 했고 탱크와 무기, 각종 지원품까지 수송해야 하는 압력을 받았다. 또 미국의 군수업체들은 군수품과 양의 질을 올려야 했다. 전시 상황과 사건도 촉박했다. 이 압력은 숙련된 감독관들이 미국으로 차출되어 가면서 더욱 격렬해졌다. 빠듯한 시간과 개별적 제약을 이겨내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이름하여 산업체 내부 훈련원이라는 관리자 양성 과정을 만들어 중간 관리자를 전미 지역에 파견했다. 이들 중 일부가 다른 시대, 다른 장소, 스몰 스텝 전략을 적용하는 씨앗이 된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급격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대신에 TWI는 이른바 지속적인 향상을 가르친다. 관리자들에게 전체적인 틀을 새롭게 설계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당장 개선시킬 수 있는 수백 가지 작은 것부터 찾아라 라고 권고한 것이다. 처음 이들의 권고는 전시 상황 속에서 부적합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일선 노동자부터 최고 관리자들까지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무되어 있었다. 공장 바닥에 의견 수렴함이라고 놓였고 노동자들의 아이디어는 중역진에게 곧바로 올라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의 군수품 생산량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군수품의 품질의 생산 속도의 향상은 연합군의 승리의 주 요인이기도 하다. 미국 대학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코치로 자리매김한 존 우드는 이와 같은 점진적 전략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라. 종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큰 것을 얻게 된다. 크고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라. 그것만이 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지속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오면 스몰스텝 전략은 미국에서 다시 기술 집약적 산업에 적용된다. 나는 기업 고문의 자격으로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았는데 성공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나는 스몰스텝 전략을 개인 성공에 적응하기 위해 탐구해왔다. 내방자들과 상담하고 또 UCLA 의과대학을 교원으로 일하면서 나는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나쁜 버릇을 없애고 외로움을 덜고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을 관둬야 하는 것 같은 변화 말이다. 기업에 대해 내가 했던 일은 힘겨운 상황과 씨름하는 중역들,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이었다. 그들의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혁명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수도 없이 지켜보았다. 어떤 일은 성공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했다. 종종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은 꿈을 쫓기보다 감투상이나 받고 그만두려고 했다. 산업 현장의 경험을 통해 나는 스몰스텝 전략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고민했다. 스몰스텝 전략을 단순히 이득이나 얻는 전략으로 사용함으로써 심리학자의 사무실에다가 가둬둘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행동과 인지 능력, 영혼의 잠재력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전략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말이다. 줄리는 내게 스몰스텝 전략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완벽한 후보로 보였다. 나는 줄리가 레지던트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예상대로 레지던트는 줄리에게 그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레지던트는 줄리에게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을 하라고 말했다. 레지던트 권고는 곧 줄리의 불신과 화를 자초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내가 뛰어들 시간이 온 것이다. 그 대신에 텔레비전 앞에서 걸어보는 건 어떤가요? 하루에 1분씩? 레지던트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나 줄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지요. 나는 다음 방문 때 줄리는 정말로 매일 밤 텔레비전 앞에서 1분 정도를 걷는다고 내게 말했다. 매일 60초 정도의 강도가 낮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녀가 더 건강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문에서 줄리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줄리는 운동 프로그램에서 실패한 사람들처럼 낙담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과 태도가 생기가 느껴졌다. 하루에 1분씩 더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녀가 물어왔다. 정말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 작은 성공일 뿐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지켜보았던 의기소침한 표정보다 나은 결과였다. 우리는 줄리가 천천히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고 운동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했다. 몇 달이 지나다가 줄리는 보다 체계적인 운동에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규칙적이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해냈다. 그 무렵 나는 의료센터를 찾아오는 고객들과 나를 고문으로 채용한 기업들의 스몰스텝 전략을 소개하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은 정말 사소한 변화였다. 처음엔 다소 부끄러울 만큼 작은 것들 말이다.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대신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꿈에 그리는 직업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카페인 끊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한 모금이라도 줄여보라고 했다.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경영진에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고 했다. 스몰스텝 전략은 개인과 기업의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업은 작은 변화가 조금씩 축적되어 큰 변화로 나아가지만 개인의 심리작용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상당수 내가 수년 동안 관찰한 사람들의 거의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작은 변화는 성공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마음의 장벽, 즉 두려움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텅 빈 주차장에 운전 연습을 할 때 처음엔 그냥 차에 앉아서 장비들을 만져보고 그런 다음 잠깐 동안은 운전 연습을 하던 나의 고객은 안전하고 위협이 없는 환경에서 변화를 위해 아주 작은 첫걸음부터 떼는 것을 배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 행동 방식에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이다. 규칙적인 운동, 다이어트, 책상 정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기처럼 스스로 주변 사람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들 말이다. 내 고객들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스몰스텝 전략이 우리 뇌의 새로운 신경망을 만드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 고객은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스몰스텝은 너무 쉬워서 실패할 일이 없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인간관계, 경력들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책에서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공간을 할애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원칙들은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끝장내고 싶은 경우에도 시간만 잡아먹는 무의미한 요구들의 노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변화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작은 변화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기 바란다. 스몰스텝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유쾌하기까지 한 방식이지만 보다 심오한 도전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하지만 조금씩 향상됨으로써 늘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에 맞서는 것 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온갖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오면서 다른 방식 실패에도 왜 스몰스텝 전략만큼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 왔다. 첫 번째 장에서 이 이론의 전체적인 면모를 설명할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스몰스텝 전략을 개인에게 작용하는 방식과 6가지 스몰스텝 전략을 소개할 것이다. 6가지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창조력을 고무시키는 작은 질문을 던진다. 새로운 기술과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작은 생각을 품는다. 성공이 보장된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작은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와 다른 이에게 작은 보상을 한다.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결정적인 작은 순간을 찾아낸다. 당신이 스몰스텝 전략의 이론에 관심이 있든 실제적인 적용에 흥미가 있든 당신이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이든 몸무게를 몇 파운드 빼는 것이든 자신에게 맞게 이 책을 활용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위에 소개한 6가지 전략 모두를 시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내 고객들이 6가지 중 2-3가지를 채택해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소개하게 될 장에서 사람들이 스몰스텝 전략을 사용해 어떻게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는지 설명할 것이다. 나는 독자들도 그들이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전략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길 권한다. 각 장에서 독자들은 특정 스몰스텝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적용하라. 변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단 이것만은 기억하자. 발걸음이 작다 해도 그 발걸음이 이룬 것은 작지 않다. 비록 작은 것도 시작했지만 그 끝은 결코 작지 않다. 발걸음이 작다 해도 그 발걸음이 이룬 것은 작지 않다. 비록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결코 작지 않다. 감사합니다.